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이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대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금융거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할 겁니다.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면요, 월급이라든지 요즘에는 일당도 이렇게 계좌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월급이라든지 그 일당을 포함한 모든 입금은 물론이고요, 뭐 우리가 신용카드 대금이라든지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같은 거, 이런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다소나마 없애주기 위해서 금년 들어서 모든 국민이 이러한 불편에서 해방이 되고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정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새로 생긴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벌써 이제 다른 회생파산 관련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융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경제활동이 제한됐던 분들 실질적인 생계비 보호를 제공하고 또 경제적 자립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만들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강의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서 문답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있는데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도 압류방지 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달라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압류방지 통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자 수급자분이 수급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국민연금도 계좌로 받죠. 실업급여도 계좌로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러한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 지금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은행에 가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는 오직 특정 목적, 여기에서 특정 목적이 뭘까요? 이 통장을 만드는 특정 목적, 그렇죠. 이 통장에는요, 오직 기초생활수급비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용도의 돈은요, 일체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은 국민연금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은 실업급여만 이렇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어떤 돈인지 상관하지 않고 다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이렇게 기존에 이미 있던 압류방지 통장은 그 통장 특정 목적 이외의 돈은 입금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돈이라도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이런 게 이제 체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에는요, 세무서나 건강보험에서도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특정 목적의 압류방지 통장이 있더라도 그건 그대로 그냥 놔두고 별도로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는요,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별도로 하나를 더 만드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정 목적 압류방지 통장과 이번에 새로 생긴 이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의 관계, 이거는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요건 아마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요, 기존의 그 특정 목적의 압류방지 통장과는 달리 요거는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달 185만 원까지는 입금을 새로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의 질문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은요, 국민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요,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은요,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시한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 제한된 금액이 매달 185만 원이 그 한도라는 거고요. 어떤 종류의 돈이라든지요, 그 명목을 가리지 않고 입금은 가능합니다. 단 통장 잔액에 제한이 있는 거죠. 순전히 최저생계비 보존형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85만 원을 초과해서 입금되는 경우에는요, 185만 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요거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법을 만들면서 이러한 규정은 없지만요, 이 논의 과정에서 요거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85만 원 이상 되는 그 회사에 못 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다만 매월 압류 걱정 없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5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제가 매달 입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 18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에 185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에 신설된 조문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에서는요, 이 계좌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해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라든지 잔고가 얼마인지를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에서는요,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비 계좌에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 요게 제한이 돼 있다고 그랬죠. 얼마? 185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85만 원 이상은 잔고로 남겨둘 수가 없어요. 185만 원 이상은 넣어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한 달에 월급이 185만 원인 사람도 계속해서 185만 원씩 월급을 받아서 이 통장에 쌓아둘 수 없다는 얘기죠. 적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 잔액이 185만 원이 되면요, 그 후에 입금되는 그 돈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으로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이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이 되면요, 그 초과된 돈은 예비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비 계좌로 송금되니까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항상 185만 원으로 잔액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금 통장처럼요, 이건 저축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계좌가 아니라는 점 오해가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통장 잔액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한도가 이제 18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85만 원까지 또 추가 입금이 가능하겠죠.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국민 한 사람당 한 개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생계비 계좌 압류 통장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 참고해서 은행 직원분이 혹시 다른 은행에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빚을 오래 안 갚으면 재산을 묶는 압류가 들어오는데요, 현행법상에도 아무리 빚이 많아도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안타깝게도 단지 이론에 그칠 뿐이고요,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 통장에 500만 원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185만 원까지는 놔두고 그 이상만 압류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계좌 전체가 압류가 돼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전액이 묶입니다. 물론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를 일부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즉 기존에도 민사집행법에 185만 원, 그러니까 한 달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금액은 이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채권자가 압류를 하면 185만 원이 안 되는 돈도 채무자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거를 별도로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출해야 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차가 되게 번거롭죠. 그리고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이거는 일회성, 단발성이라는 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월 동일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이게 반복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짜증이 나죠.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이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달 185만 원까지는 입금을 새로 하고 또 자유롭게 출금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목적의 자금만 압류 금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된 법은 일반 예금이라든지 급여도 포함되고 이래서 보호 범위가 대폭 이렇게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금년 들어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의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융거래가 막히는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죠. 물론 기수는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일을 하고 계좌로 돈은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고 한도가 185만 원이지만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만들지 못해서 그동안에 불편하게 일상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률은요, 공포된 후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이혼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은요, 민사소송이라든지 가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 부동산 등기라든지 상업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편의점식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른 사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한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한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